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자서고 야구부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휴문고등학교에서 열린 자사고 내학교 서울소재 자사고 야구부 내학교 공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학력제,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의 기준에 대한 이제 이해도와 뭐 그거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제 공개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지난 8월 달에 서울소재 고등학교 감독 네 감독과 저하고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 현재 자사고에 이제가 놓여 있는 이제 현 주소, 이제 자서고가 지난 뭐 몇 개월 전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지정 취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서고 야구부들 같은 경우에 체육특기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대신 8월 이제 하순에 들어들면서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향후 이제 뭐 이 내용이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3, 4년 정도는 유예 기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진행이 된다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자사고 야구에 이제 긴장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과, 두 번째는 앞으로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옛날에는 1대1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닌 당신네들도 체육특기자를 선발을 할 때 대학 입시처럼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해라, 뭐 그런 내용 이제 서머리를 내가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그날 참석했던 자사고 감독들이 이제 요청을 했죠. 어차피 자사고 같은 경우에 내신 받기가 힘드니 이거에 대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부터 그 대학 진학에 대한 그 룰들이 많이 바뀌니까 그에 대한 공개 강의를 요청해 줘서 제가 그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그때 많은 날씨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다음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한 200여 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친하게 지냈던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 공개 강의가 있기 전 며칠 전에 서울 소재 자사고 20곳에서 공동 입학 설명회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설명회 했을 때 옛날처럼 꽉 찼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은 전년 대비 참석자가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면 학교의 자사고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각들이나 정보의 방침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에 섞였었는데, 그때 또 자사고에 대한 4개 학교의 야구부에 대한 대학 입시 설명에 대한 거는 많이 왔다고, 대리어 이 대표님이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뭐 그건 제 자랑은 아니고, 그만큼 야구 선수의 학부모님들의 간절함의 그 소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이영선의 성동원의 블로그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영선의 성동원 유튜브 방송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지난 9월 19일 날 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건지 하여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를 통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결정한다.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교육이 힘들으니까 이럴 만큼 좀 쉬어라는 그 갸륵한 마음이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님. 그런데 학생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혁신위의 그 공관의 내용을 보면 주말 리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얘기에는 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학생인데 어느 일반 학생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일요일날 학원을 휴무를 한다고 그랬고 뭐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은 휴일날 주말에는 주말리그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나라의 체육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또 더 뭐 언급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참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육기자를 키운다는 학부모들 진짜 어렵다는 내용들 참 가슴 속에 진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체육특기자 학생 야구 선수가 길 자체가 너무 OX 문제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는 예전에 누누이 발송해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지만 반 이상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들 부모님들은 알죠.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얘기한 스포츠 개혁하면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이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연고대, 고대연대는 2021년 학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 최저학력 기준을 전형한다는 점들, 그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맨에 대한 사진을 언급을 했어요. 그 슈퍼맨이 왜, 이게 의미가 뭘까? 지난번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맨이 옷을 입었다는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맨이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첫째적으로, 팬티가 바깥에 있잖아요. 우스개 얘기지만, 옷을 거꾸로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우리나라 학생 야구선수, 학생 운동선수의 기본적 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최저학력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베이직에, 대한 학업이 일단 우선적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점수를 이수를 했다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운동을 겸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프로 갈 아이들, 그다음에 대학을 갈 아이들을 정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첫째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야구 종목은. 일단 실력이 모자란다 레슨장 가잖아요. 레슨장 가서 볼 막 던집니다. 깎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눈과 귀가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자사고 야구부 감독들이 이 점은 이제 깨우쳐 변해야 되겠다. 갈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기서 부족한 점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자사고부 야구부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야구부 고등학교의 문제들 뿐만이 아닌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궤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주기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교육 방법은 뭐겠습니까? 맨날 성희롱 미투 사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현장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 자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 직시할 문제는 뭐가 있겠어요? 체육특기자 이제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소년체제에 매달 따고 정년체제에 매달 따는 이런 문제점에 자기 승진의 교과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되는 방법들을 계속 주기적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들. 그래서 그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부터 최저학력제 기준 적용 대학이 벌써 발표가 됐고, 서울대학은 이미 하고 있었고, 고대, 연대, 성대, 점들이 이제 발표가 됐다는 점들, 내신안. 그 다음에 제가 중점에 그날, 제가 의미를 부여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적표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기록지보다는 먼저 내 아들의 성적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들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 야구선수뿐만이 아닌 체육특기자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이제 눈과 귀를 열어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 단위수, 원점수, 그 다음에 취득점수,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성대, 최저학력제 기준에 대한 대비책들, 그 다음에 이 점들은 내년부터 이미 이 세 학교는 발표를 했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 내년 1월 정도면 또 발표가, 상반기가 되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최저학력 기준, 대학 입시 프로세스, 최저학력제 도입에 대한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9월 초면은 이제 원서 접수를 하죠. 근데 그때 접수를 하게 되면 지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겠죠. 근데 최저학력 기준은 지원 자격이 아니라는 거. 이제 각 요강에 따라 합격자 선정을 하고,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원서 접수를 예전처럼 합니다. 누구나 지원을 가능해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 항의 25%, 그다음에 7등급,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요강에 따른 이제 합격자 선정을 할 때 어떤 점을 발생하냐면 이제 학생부를 보겠죠. 여러분들의 성적들을 보고 종합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경기 실적, 타율이 3할이든 전국대회 성적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제 성적표를 고를 때 최저학력제 기준의 봉사 실적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학생부하고 경기 실적, 이제 우리가 그 최저학력 기준에 이제 도래를 했을 때 이거는 자격 조건이고, 자격 조건. 그 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부 평가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그 봉사 실적,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그런 게 학교 요강보다 따로따로 있는 거 거기다 들어간다는 점들, 그 다음에 경기 실적, 그 다음에 학교마다 틀린 면접 실기 점수가 들어간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발표하는 학교들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통과가 안 되는 수능에서 7과목 중에 2과목에서 7등급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는 늦어지겠죠. 수능 아마 제가 생각할 땐 12월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됐을 때 이 친구들 같은 마지막에 수능을 보란 얘기죠. 수능을 봐서 7과목 중에서 종목에 과목에 관계없이 2과목만 7등급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그거의 성적을 대비해서 합격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제가 생각할 땐 12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과과정도 변경이 됐고 수능제도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 점에 대해 대비를 한다는 점들. 근데 각 학교마다 이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는 본인들이 이거는 학교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설득을 해줘야 되죠. 이런 점들. 그래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대입 최저학력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두 번째, 대입 최저학력을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건가요? 봉사 출격 등은 필요 없는 건가요? 원점수 표준편 제도는 언제 활용이 되나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최저학력 기준은 자격 조건, 거기서 최저학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교마다 그 최저학력 통과가 돼야지 지원을 가능한다는 내용들이고, 최저학력을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최저학력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출결 점수,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의 그 입시 요강에 맞춰서 이제 선발을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때 학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죠. 갈팡질팡, 뭐, 이산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점들은, 이제부터 패턴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2학년 학부모들 매일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죠.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의 요점은 뭐냐면, 프로 간다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신,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대부분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1학년, 2학년 때가 다 인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2학년 말 정도도, 이거 수도권, 3학년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대학이나. 우리 애들도 똑같죠. 응? 무조건 프로 선수였죠. 올라가면, 대학 가야지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2학년 때까지 아이들 생각 무조건 꿈은 프로예요. 프로 생각한다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생활기록도 필요 없어요. 잘안 뽑아가지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그 다음에 제 문제가 되는 점들은 뭐냐면, 프로가 마지막에 걸릴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 프로에 안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를 방치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2달 동안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저것도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야구 인생하고 다른 인생을 찾아가야 된다는 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예는 오늘 제 유튜버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은 몰라요. 긴장된 점들은 알지만 근데 아이들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자 코칭 스텝이 이거에 계속해서 반복된 주기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지도자들도 아이들 가르치기 바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담당 야구부장들의 주기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자사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사고가 그동안 많은 부침에 치우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자사고에 보는 눈이 안 좋았었잖아요. 왜?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적 취소의 여파 속에서 이걸 존속해야 되는지 일반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앞으로도 3, 4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 같아요.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사고 운동부부터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감독들이 많은 이제 위기 위식 속에서 존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 자사고 야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학교에 접목이 된다는 점들 위기의식을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는 지금 2학년 학생 운동선수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저변에는 중학교부터 알고 있어야 돼. 심각한 점들을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점들. 학부모들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도자들은 얘기한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인 반복. 야구부 감독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야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기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 학생 야구선수들, 학생 운동선수들의 미래가 방향성의 결론이 지어진다는 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체육특기자 학생 운동선수의 방향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그 다음에 이 점 저점이 안 됐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 운동선수의 진로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